미국 금융가 제프리 앱스타인은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연관이 있었으며 크렘린을 위해 일하면서 미국 정치인들의 측근에 그들의 요원을 침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악명 높은 자신의 섬들에서 미국 관리들에 대한 약점을 수집하는 데 FSB를 도왔습니다. 앱스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만난 듯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앱스타인이 오늘날 모두가 알고 있는 범죄로 처음 기소된 직후 푸틴과의 만남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처음에 책임을 피했지만 이후 앱스타인은 여러 차례 러시아인들과 연루됐습니다. 앱스타인은 여러 번 러시아 여성들과 찍힌 사진에 등장했으며 공범 기슬레인 맥스웰도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앱스타인은 서방 정치 및 비즈니스 엘리트들에게 러시아 여성들을 소개하는 일을 했으며 아마도 약점을 잡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법무부가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300만 개가 넘는 파일을 공개한 이후 많은 분석가들이 그 안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언급을 찾으려 했지만 앱스타인과 모스크바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훨씬 더 흥미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앱스타인의 새로운 파일들에서 말이죠.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름은 1000번 이상 언급되고 모스크바는 거의 10,000번, 러시아는 6,000번 넘게 언급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그리고 이제 미국 정보기관은 제프리 앱스타인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및 이스라엘 모사드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앱스타인의 모든 파일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 링크도 있으니 꼭 구독해주세요. 앱스타인 관련 파일을 분석하던 기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모스크바 언급이 점점 더 자주 나오고 이들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제프리 앱스타인이 러시아 FSB의 지시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침투 작전을 정치 엘리트 집단에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고인이 된 성범죄자와 관련된 300만 건이 넘는 새로운 문서가 공개되면서 앱스타인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위해 만남을 주선할 때 모스크바,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주장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앱스타인 파일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름이 1056번 언급되었고 모스크바는 거의 1만 번, 러시아는 거의 6,000번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앱스타인은 2008년 아동을 성매매에 연루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을 직접 만나는 데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일리 메일 소식통들은 크렘린 연관성이 이유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앱슈테인은 금융인 경력과 어울리지 않게 초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두 섬과 큰 돈을 가진 건 그의 수입과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새 문서에 따르면 미국 금융인 앱슈테인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앱슈테인이 단순히 소녀들을 모집한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독재자의 재산 일부를 관리하는 데도 관여했다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앱슈테인은 전 짐바브웨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에게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첫 번째로 불편한 순간이 등장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보안기관들이 수년간 추적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영국 동료들은 앱슈테인과 앤드류 마운트베튼 윈저와의 관계 때문에 주저했다고 합니다. 즉, 상사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밝혀진 사실은 앱슈테인이 앤드류 윈저에게 아름다운 26세 여성과의 만남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 8월 앱슈테인이 유죄 판결. 2년 후 이자 모스크바에 연락한 뒤 만난 여성은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실타래가 더 복잡해집니다. 다음은 데일리 메일 인용문입니다.
미국 정보 전문가들은 제프리 앱스타인이 로버트 맥스웰과의 거래로 첩보에 연루됐다고 봅니다. 맥스웰은 앱스타인처럼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망한 미디어 재벌입니다. 맥스웰의 경우 그의 시신은 1991년에 대서양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는 자신의 요트에서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앱스타인은 2019년 목을 매단 채 발견됐으나 가족들은 그가 입막음을 위해 살해됐다고 믿습니다. 맥스웰의 딸 기슬레인은 아동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및 앱스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기타 범죄로 20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 앱스타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미국 정보기관에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로버트 맥스웰, 즉 현재 감옥에 있는 기슬레인 맥스웰의 아버지가 1970년대부터 러시아의 첩자였다고 미국 정보기관은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함께 소련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송환에 관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맥스웰의 딸 기슬레인, 맥스웰이 금융인 제프리 앱스타인을 통해 러시아 자금을 세탁해 서방으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프리 앱스타인을 맥스웰과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소개해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는 한 석유 재벌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맥스웰의 사업 운영에 대한 조사는 그가 소련의 KGB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영국의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육와도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미국 보안 당국자들 또한 제프리 앱스타인이 러시아 조직 범죄와 오랜 관계가 있었으며 이들이 그를 협박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프리 앱스타인이 러시아에서 소녀들을 비행기로 자신의 섬으로 쉽게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미국인이 러시아 여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의문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데일리 메일의 미국 정보기관 소식통이 한 말입니다. 인용: 앤드류 윈저, 빌 게이츠, 도널드 트럼프, 빌 클린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감시 기술로 가득 찬 그 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인계 작전입니다. 이로써 크렘린이 트럼프에 약점이 있다는 소문 등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임을 강조하지만 그 가정에 따르면 에프슈타인 섬에서 성 서비스를 제공했던 러시아 여성들 중 일부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에프슈타인의 편지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2011년 9월 11일 에프슈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익명의 공범이 곧 러시아 방문 중 푸틴과의 만남을 논의합니다. 이 사람은 에프슈타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고르와 얘기했어. 그는 당신이 지난번 판비치에 있을 때 9월 16일 푸틴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보다 며칠 먼저 러시아로 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앱스타인은 그해 블라디미르와 또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메일에서 일본 기업가 조이 이토는 소아성애자인 앱스타인에게 또 다른 미국 억만장자인 리드 호프먼, 즉 링크드인의 공동 창립자가 푸틴과의 만남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이토는 말합니다. 안녕 제프리. 레이드를 설득해 너와 푸틴을 만나게 일정을 바꾸지 못했어. 그리고 이토는 앱스타인에게 만남이 취소됐다고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앱스타인과 푸틴의 만남입니다. 2014년 7월 17일 러시아인들, 즉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를 격추시킨 이후에 2010년 11월 보낸 또 다른 이메일에서 앱스타인은 러시아 비자가 필요한 사람을 묻고 나 푸틴 친구 있는데 물어볼까?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충격적인 폭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메일들에서 앱스타인이 2018년 헬싱키에서 열리는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크렘린의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은 즉시 토르비온 양글란드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토르비온 양글란드에게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와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브로프가 푸틴에게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지 조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앱스타인은 라브로프와 만나게 해달라.
내가 정보를 주면 라브로프가 푸틴에게 전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푸틴은 이미 이를 협상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2018년에 있었습니다. 2019년에 에프스타인은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즉, 그는 이미 자신에게 심각한 위협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2018년에 푸틴과 트럼프는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만났고 그 만남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완전히 먹구름처럼 어두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식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정보기관보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더 신뢰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서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제프리 앱스타인이 모사드의 스파이였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FBI에 경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퍼즐이 해결됩니다. FBI 보고서 인용문입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전 총리 에우드 바라크와 가까운 사이였으며 그에게서 스파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2013년 6월 앱스타인이 바라크에게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보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여름에 자신의 인력을 재편성하여 오직 가장 신뢰하는 인물들만 가까이 둘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 시 안내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가 연락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게다가 제프리 앱스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청년단체 전 대표인 마샤 드로쿠바와도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인 마샤입니다. 나중에 마샤 드로쿠바는 미국에서 데이원 벤처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조금 뒤에 실리콘밸리에서 러시아를 위해 기술을 훔치기 위해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미 2021년에 탐사 저널리스트 크레이그 윈스턴 윙어의 책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진영과 연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프슈테인과의 15년 우정 덕분에 아메리칸 콤프로마트, KGB는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를 키웠는가 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윙어는 또한 에프슈테인이 자신에게 많은 소녀들을 공급해준 러시아 포주들에게 의존했으며 그 소녀들에게 나중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윙어는 FSB가 에프슈테인이 유명한 친구들과 함께 찍었다고 알려진 수많은 비디오 녹화물에서 약점을 잡을 만한 자료를 얻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러시아 여성들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채널 운영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모든 링크와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